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49. 공명의 출사표. 유비의 유언을 받은 공명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와중에 촉의 남쪽 지역에 자리한 남만이 여러 차례 국경을 침범해오자 직접 50만 대군을 이끌고 남만 정벌에 나섰습니다. 병법을 모르는 남만의 군사들은 공명이 이끄는 총나라의 군사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촉의 대군이 쳐들어와도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죠. 공명은 남만의 병사들이 방심한 틈을 타 남만의 병사들을 모두 제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명은 사로잡은 남만의 병사들을 모두 풀어준 뒤 술과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만의 왕 맹획은 부끄럽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명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맹획은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공명에게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맹획의 군대는 총나라 군에게 대패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만의 병사들을 모두 풀어주거라. 이번에도 공명은 포로들을 풀어주고 사로잡은 맹획도 풀어준 뒤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다시 남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맹획은 이번에도 공명이 자신에게 창피를 준다고 생각하고 군사를 이끌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명은 맹획을 7번이나 붙잡았다가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7번 붙잡아 7번 용서한다는 뜻으로 칠종칠금이라 합니다. 그제야 맹획은 공명에게 항복하고 총나라에 귀순하였습니다. 이후로 총나라가 망할 때까지 남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쪽이 안정된 이후 공명은 북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위나라에는 조비가 병으로 쓰러져 겨우 4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15밖에 되지 않은 조비의 아들 조회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조진과 진군, 사마이가 황제를 보필하였습니다. 공명은 사마이가 병법과 군사에 능통한 것을 알고 조회와 사마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명이 퍼뜨린 소문이 위나라 곳곳에 퍼졌습니다. 사마이가 군대를 키워 지금의 황제를 몰아내고 조조의 셋째 아들인 조식을 황제로 앉히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조회는 몹시 화를 내며 사마이의 관직을 박탈하고 시골로 보내버렸습니다. 위나라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마이를 제거한 공명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유선에게 위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출사표를 올렸습니다. 유비가 죽은 이후 정말 빈틈없이 준비한 총나라의 병사들은 거침없이 위나라의 성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나라의 장수인 강유를 귀순시켰습니다. 이 강유는 이후 총나라의 최후의 장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위나라 조정은 연희는 패전 소식에 어쩔 수 없이 사마이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에 사마이는 장압을 선봉으로 하여 20만 대군을 이끌고 촉의 군대를 맞이하러 출병하였습니다. 지도를 보며 전세를 파악하던 사마이는 가정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한중의 숨통이다. 이곳을 차지하면 촉의 수송로를 차단하게 되어 적은 다시 한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명도 이미 병법에 밝은 사마이라면 가정 땅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라면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차렸을 것이오. 누가 나서서 가정을 지키겠소? 이때 장수 마속이 나섰습니다. 승상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병법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제가 작전에 실패한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공명은 마속을 신임하고 있지 않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차 여러 번 물었지만 목숨까지 걸며 자신감을 보이는 마속에게 가정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신중한 장수 왕평에게 마속을 돕도록 하고 여러 번 작전을 일러주었습니다. 꼭 명심하시오. 가정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장안을 쳐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이후 고상, 위원 등에게 가정의 주변에서 마속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병력을 맡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70살이 된 조은도 나서서 자신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매복군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빼앗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가정에 도착한 마속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산 위에 진영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이를 들은 왕평이 곧장 반대했습니다.
마속님, 승상께서는 위나라 군대가 진격할 수 없도록 가정의 길을 전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산 위에 진을 친다면 적에게 포위당해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속은 왕평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적이 포위하러 온다면 산 위에서 더 잘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곳에서는 적의 동태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산 위에 진을 치는 게 병법의 맞소. 왕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군대만 산 아래에 주둔하여 진을 치고 진의 배치도를 그려 공명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사마이의 군대도 가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염탐꾼을 보내 쪽의 진영을 살핀 사마이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사마이는 즉시 장압에게 산 밑에 있는 왕평의 군대를 쳐서 마속을 지원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물길을 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진을 이끌고 산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 주둔한 마속의 군대는 위나라의 병사들이 산을 둘러싸는 것을 보고 산 아래로 신나게 달려 전투를 했습니다. 첫 전투는 마속군의 승리였습니다. 산 아래로 향하는 군대는 엄청난 속도로 위나라 군대를 휘저었죠. 하지만 승리 이후 산 위로 복귀하는 마속의 군대를 위나라 군사들이 쫓아 다시 공격했습니다. 마속은 내려가는 것은 쉽지만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는 이치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후 산 위에 고립되어 물까지 떨어지자 마속의 군대는 순식간에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밥 지을 물은커녕 마실 물도 없어지자 밤을 틈타 위나라 군대에 항복하는 병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마이는 이때를 틈타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던 고상과 위연의 군대가 마속을 도우러 왔지만 길목마다 사마이가 배치해둔 군대에 막혀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친 총나라의 군사들은 위나라 군사들의 칼에 죽거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편에고 위나라를 파죽지세로 점령하던 촉의 군대가 사마이가 나선 전투 한 번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마이는 정말 대단하군요. 삼국지 연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전투를 많이 아쉬워한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가정을 마속에게 맡기지 않았더라면, 마속이 산 위에 진을 치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 말하지요.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사마이가 이끄는 군대가 공명의 본진을 공격하러 올 텐데 공명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